안녕하세요. 메이 티처입니다. 이번 시간에 어머님들께서 앞으로 사전 학습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일주일간 사전 연습 주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12월 23일 월요일부터 보통 금요일까지 이렇게 한 주 5일, 한 주간의 학습지를 전주 목요일이 되면 제가 채팅방에 올려드려요. 자, 그중에서도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은 바로 첫 번째, 개인별 진도 읽는 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신규 회원님들은 처음 페이지 기억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외에 속담 및 관용어, 여기 또 보면 고빈도 한자어 1000, 사자성어 179개, 만화 고사성어 50개, 이거는 기존 진도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부분이 계속 반복이 돼요. 여러분들도 하시다 보면 다시 또 1번이 되고 또 하시다 보면 또 1번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린 항상 신규 회원님들 처음 하실 때는 기억부터 개인별 진도 읽는 페이지 시작하고요. 나머지는 하던 진도대로 그냥 중간에 이렇게 따라하게 된다. 자, 이렇습니다. 자, 먼저 사전 이렇게 꾸미는 거 해보셨죠? 이렇게 꾸며놓으면 아이들이 이 페이지를 딱딱 요 인덱스 있는 페이지를 딱딱 열어서 그냥 따라서 읽고 쓰면 돼요. 굉장히 편합니다. 자, 오늘은 처음 기억, 사전을 어떻게 읽는지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럼 저와 사전을 펴시고 맨 처음 기억 페이지를 펴볼게요.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 1월 2일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형광펜은 지금처럼 연두색 형광펜을 썼고요. 노란색 형광펜을 썼고요. 두 번째 읽을 때는 이렇게 핑크색을 썼어요. 즉, 여기 칠해져 있는 색을 보면 얘가 1회독 때 이 단어를 알았고, 그때는 몰랐지만 2회독 때 알았구나, 이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돌아와 볼게요. 첫 번째 개인별 진도 읽는 페이지란에 자, 여기 읽어보면 단어와 한자음과 예문을 읽으면서 자, 한번 볼게요. 단어, 예를 들어서 가가호호라고 나와 있죠. 가가호호 단어와 한자음을 읽어보면 집가, 집가, 집호, 집호, 다 집이란 뜻이네요. 또 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가가호의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4개를 읽으면서 내가 이 단어를 아나 모르나 이제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알면 형광펜을 제가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알면. 그러면 가감,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읽을 때도 가감을 몰랐어요. 더할까, 덜감. 아마 3회독 할 때는 이 글자를 당연히 알게 될 것 같아요. 모르니까 가감 쓱 보고 나 몰라. 넘어갔어. 그 다음에 가건물 할 때 얘는 예전에 알았네요. 가건물, 건물도 알고 임시가, 세울 건, 만물, 물 해서 난 가짜, 잠시, 임시 세운 건물, 임시로 세운 건물 알아? 하고 이렇게 치고 넘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 건물. 솔직히 아이들한테 어려운 단어죠. 한자의 음을 좀 읽어보면 검사할 검, 만물, 물. 이 속뜻은 검사를 가능하게 하는 물질. 그리고 예문을 읽어보면 보건소에서 설사 환자들의 가건물을 채취하였다. 예문을 읽어보면 어쩌면 알 수도 있어요. 아마 고학년 학생들은 알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형광펜을 쳐도 돼요. 그러나 어린 학생들은 모르니까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가게. 딱 봐도 알죠? 그럼 그냥 쉽게 알아. 가격. 값가. 이름격. 알아.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굳이 아는 단어를 얘, 너 이거 한자음 읽어야지. 이거 1번 속뜻도 읽어봐. 예문 읽었어? 이러면 2년, 3년을 걸쳐서 국어 사전 읽기가 힘듭니다. 자, 좀 너그럽게 해주세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 읽어내는 양이 힘이 있어요. 가격표, 엄마 나 가격표 알아요? 형광펜, 너 이거 거표 읽었어? 몰라도 돼요. 추후에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초등 국어 사전이에요. 국어 사전에 있는 어휘는 계속 나옵니다. 가격표, 알아? 가결? 저희 아이도 1회독 때는 이 가결을 몰랐는데 2회독이 되니까 즉 2회독을 저희가 2학년, 3학년에 1회독 했고 4학년 때 2회독 시작을 했어요. 그때 오를까 결정할 결해서 어머니 저 가결 알아요? 하고 이렇게 쳐놨네요. 국회는 안건을 가결했다, 즉 통과시켰다라는 뜻을 알더라고요. 자, 원래는 학년에 따라서 사전 읽는 페이지 양이 좀 다릅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에 2학년이에요. 이 아이들은 하루에 1페이지만 시작해도 돼요. 이렇게 했다가 2페이지까지 늘리고 3학년이다 싶으면 처음엔 2페이지로 시작했다가 4페이지까지 늘려보세요. 4학년이다. 이 아이들은 2페이지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6페이지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자, 5학년이에요. 처음부터 4페이지로 시작을 해야 2년 동안 졸업 전에 1회독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루에 4페이지씩 하니까 딱 2년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6페이지까지 늘리면 됩니다. 하루에 6페이지 이상은 너무 양이 많아요. 자, 이렇게 해도 초등학교 졸업 전에 2회독 또는 3회독까지 할 수 있다. 자, 이 내용을 갖고 이제 학습지로 옮겨와서 써볼게요. 12월 23일 개인별 진도 읽는 페이지. 자, 오늘의 페이지를 여기다가 써보는 거예요. 첫 번째 페이지는 지금 24페이지네요. 24페이지. 오늘은 두 페이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24에서 25. 자, 그 다음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해요. 오늘 읽은 페이지에 빈출 한자어, 뜻, 두 개를 쓰세요. 지금 보면 오늘은 다 이렇게 가짜잖아요. 가짜를 이렇게 보니까 오를까? 좀 보이시죠, 어머님들? 여기 오를까? 또 집가, 더할까? 임시가, 가히가, 갑가. 어때요? 와우. 오를까? 여기 한 번 더 나왔죠? 자, 이렇게 가짜여도 같은 의미여도 다른 뜻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 아이도 어느 날은 어머니, 오늘은 무슨 글자가 똑같은 무슨 글자인데 뜻이 12개나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어머니, 어떤 의미인데 어떤 몇 개의 뜻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럼 저는 해봐야 3개밖에 말 못하거든요. 3개, 4개. 그런데 애들은 한 페이지에 막 10몇 개씩 나오니까 그거를 금방 기억해요. 자기는 8개, 9개를 뜻을 다 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딱 보니까 반복되어 나왔다라면 그 글자를 쓰는 게 좋겠죠. 오늘 보면 여기 오를까 하나 나와 있고요. 여기 오를까 또 있네요. 이런 팁을 주세요. 이왕이면 금쪽아 반복되어 많이 나온 글자를 우선적으로 쓰자. 그 뜻은 많이 사용된다라는 거니까 여기다가 뜻, 오를 음은 가. 그 다음 오늘 가짜 중에 어떤 뜻이 있었는지 기억나는 게 있니?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네, 집, 가. 애들이 가가호호 읽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가 봐요. 대부분 제가 학습지를 다 보면 집가를 다 써놨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또 제가 이제 또 페이지를 하나 더 넘겨볼게요. 요거 이제 잠시 지워질 거예요.
이제 오른쪽 페이지 들어왔습니다. 자, 가계. 이거 첫 번째 때 저희 아이가 몰랐어요. 근데 가계부는 알아요. 이때는 집가, 정말 같은 의미잖아요. 집가, 가계부는 알아. 엄마가 가계부 이런 쓰는 거 또는 책에서 읽었으니까요. 가곡을 1회독 때 몰랐는데 여기 보면 색이 다르죠? 2회독 때 가곡을 알더라고요. 가공, 지금도 모르고 2회독 때도 몰랐고 예전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가공은 또 알아요. 두려울 공이라는 가공할 만한 사건의 가공은 몰랐지. 근데 뭐 보석을 가공하고 이런 장인이 뭔가를 가공한다라는 건 2회독 때 알았어요. 또 가관, 가희가 볼관, 이거는 좀 읽어보더니 뒤에 와서 그의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었다를 읽으니까 어머니 저 이 글자 알아요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집가, 입구, 가구 알면 그냥 굳이 다 읽지 않고 쓱 치고 넘어가도 돼요. 또 이거는 한 가구에 이런 가구고요. 그쵸? 얘는 살림에 들여놓는 그런 가구. 그쵸? 그다음에 가구점. 알죠? 가급적. 이거는 2회독 때도 모르더라고요. 될 수 있는 대로 형편이 닿는 대로 즉 가급적이면 빨리 돌아오세요. 이런 걸 몰랐어요. 근데 읽으면서 나중에는 또 이해가 되겠죠. 가까스로 2회독 알았고 가까이 1회독 때, 1회독 때, 1회독, 1회독 때 이게 다 아는 단어였어요. 그러면 여기 페이지까지 지금 2회독을 했는데 모르는 글자가 이거네요. 가공. 요거 몰랐고 가게? 글쎄 이것도 당연히 알 것 같은데 그냥 아마 1, 2여서 표시를 안 했나 싶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또 이쪽 페이지에서도 자기가 여기 아까 오를가와 집가를 썼잖아요. 또 새로이 알게 된 거, 뭐 집가 뭐 거의 다 똑같잖아요. 노래가 이거 하나 더 있네. 근데 형광펜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쓰지 못하죠. 그럼 오늘 읽은 페이지에 빈줄 한자어 뜻, 두 개를 쓰세요에서 우선적으로 쓰는 거는 아는 뜻, 자기가 알고 있는 뜻, 아니면 이렇게 칠하고 나서 알고 있는 뜻을 다 뭐 하나도 없을 리는 없는데 그럼 새로 알게 된 뜻과 음을 쓰면 돼요. 아까처럼 오를까, 집가 이렇게. 자, 이렇게 계속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읽습니다. 자, 이번 주는 성탄절이 있죠? 자, 휴일 날은 하지 않고 다시 26일 날도 아까 우리 아이 페이지가 24, 25페이지였다면 26, 27, 그 다음에 28, 29페이지. 또 28, 29페이지에 또 가보면 어머님들 사전 같이 한번 넘겨볼까요? 맨 위에 이제 가래, 그 다음 가래떡, 가량, 가려내다 이런 거 있죠? 여기서도 계속 가자인데 뜻이 다른 가를 만나게 돼요. 이러면서 어휘가 확장되는 거예요. 굳이 중학, 국어, 어휘 교재를 보지 않아도 사전에 있는 이 편집본 그대로 그 어휘책에 수록되어 있어요. 아마 한번 서점에 가서 보세요. 놀라실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 칸으로 내려와 볼게요. 1548페이지로 들어갑니다. 12월 23일은 1548페이지 하는 날이어서 이렇게 제가 페이지까지 써드려요. 자, 한번 가볼게요. 앞서 우리 인덱스 여기 붙였잖아요. 네, 여기 1548페이지, 즉 49페이지에 붙여놨으면 이쪽으로 와서 자, 여기 보세요. 속담 및 관용어 옆에 이 속담은 호박이란 단어를 활용한 속담인 거예요.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호박이 넝꿀째로 굴러 떨어졌다. 자, 여기 옆에 호박이라고 조그맣게 써 있죠. 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써놨지만 24일에는 여기 보면 효성이라고 돼 있죠.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효성 25일, 자 26일에는 그러면
공이란 글자로 속담이 여기 활용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속담은 끝났고 관용어 편으로 여기 보면 다음 주부터 관용어 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개인별 진도 읽는 페이지는 첫 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되 나머지는 기존 진도대로 따라하다 보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를 채워볼게요. 속담 하나와 속뜻을 읽고 그러면 호박이 넝굴째로 굴러떨어졌다. 속뜻은 뜻밖의 좋은 물건을 얻거나 행운을 만났다는 말. 그럼 아이는 속담만 따랐습니다. 여기다가 속담 똑같이 호박이 하고 써 넣는 거예요. 넝굴째로 떨어졌다까지. 그 다음 효성도 마찬가지로 읽고 이 속뜻 설명을 읽고 그 다음 쓰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속담만 그대로 쓴다. 효성이 지극하면 그대로 따라 쓰는 거예요. 이 속담과 관용어를 하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 중학 어휘 1, 2, 3에 다 나와요. 그런데 저희는 사전이고요. 중학 어휘 문제집은 문제집이에요. 사전이 많을까요? 사전의 내용이 많을까요? 문제집의 내용이 많을까요? 당연히 사전이 많습니다. 이걸 다 알게 돼요. 정말 알게 되냐고요? 네. 그래서 사전을 몇 개월 하다 보면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요즘 우리 애가 좀 유식해졌다? 이런 느낌. 자, 관용어. 이제 다음 주 시작되는 거니까 그때도 제가 여기에 안내를 또 해드리면 이대로 따라 쓰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1562페이지 고빈도 한자어 천을 가볼게요. 자, 고빈도 한자어 천은요,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한자어를 1000개 다룬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찾은 단어의 꽃잎 달기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은 23일 연습 주간을 거쳐서 1월 2일 날 하는 거기 때문에 23일은 238번의 의미라는 한자어를 하는 날이에요. 238번을 한번 그 국어사전에서 한번 펼쳐봐 주세요. 자, 이 부분이 나와 있죠? 238번 의미. 그럼 아이와 무엇을 하느냐? 의미라는 사전에서 의미라는 단어를 찾아야 합니다. 자, 제가 시간 잠시 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의미.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사전 찾는 순서를 잘 몰라. 그래서 바로 이 자음 모음 표기법을 사전 상자에 붙여 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의를 찾으려면 아이한테 이걸 보여주세요. 상자를 앞에 세워놓고 자, 의미는 자, 요런 순서의 이응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모음 보자 순서를 그 다음에 요 순서로 가서 찾는 거죠. 아이한테 요 순서를 자꾸 익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따로 외우지 않아도 하다 보면 그냥 저절로 습득이 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자, 사전을 찾아보니 1026페이지에 나왔어요. 그럼 여기 나온 대로 순서대로 단어를 찾고 자, 뜻 괄호 쳐져 있죠? 여기다가 뜻 그 다음에 따라 쓰고 사전에 나온 예문을 따랐습니다. 예문은 어떤 표시냐면 거기 보면 요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뭐 하나 색칠되면서 이렇게 요런 문양이 되어 있는 게 2개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아이가 쓰고 싶은 거 애들은 주로 짧은 걸 찾았습니다. 그럼 써볼게요. 의자는 뜻이란 뜻이고 의자는 뜻이 자 뜻이고 뜻의 자 미는 맛이란 뜻을 가진 음이 미. 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뜻의 맛, 미. 그 다음에 예문은 의미 있는 삶 또는 두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 이때 아이들은 주로 짧은 걸 쓰니까
제가 긴 거 쓰는 애기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저희 딸도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삶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벌써 한자어에 이 뜻과 의미를 되게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게 매일매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휘력이 진짜 많이 늡니다. 제가 3년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24일도 그럼 마찬가지겠죠. 24일은 여기다가 0, 또 똑같이 2, 3, 9. 239번 고빈도 한자어를 보니까 전쟁이 나와 있어요. 전쟁. 그럼 똑같이 전쟁을 사전을 찾는 거예요. 아까 사전표기법을 보면서 찾아도 좋고 지읒 언저리 가서 몇 장 넘기다 보면 또 알게 됩니다. 자, 그럼 꽃잎은 어디다가 다는 거냐면요. 페이지 위쪽에다가 달아야 돼요. 오른쪽에 달면 자, 여기다가 달면 여기 인덱스지가 이미 붙어 있잖아요. 자, 찾았으면 찾은 페이지에 있으면 여기다가 얇은 인덱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색깔이 여기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나중에 보면요. 이게 계속 여러 인덱스 색깔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만질 때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요 상단에다가 인덱스 붙이는 거 그러면 아무 어휘에다가 다 붙이는 게 아니라 항상 고빈도 한자어 천 여기서 찾은 것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처음부터 했으면 238개의 인덱스 꽃잎이 붙여 있을 것이고 새로 시작하는 아이들은 이제 1개, 2개, 3개, 4개 결국에는 1000개까지 인덱스 꽃잎이 위에 막 나풀나풀나풀 붙여지겠죠. 성취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1581페이지 고품격 사자성어 가볼게요. 사자성어에 179개가 있습니다. 1581페이지, 자, 23일 날짜는 58번 노자로 시작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자, 58번 보니까 여기에 58번 노발대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여기는 형광펜 치지 않아요. 형광펜 치는 건 개인별 읽기 어휘에다가 아는 거 찾았을 때만 형광펜을 칩니다. 그럼 아이한테 똑같이 여기다가 한번 써보자. 제가 첫 줄은 이렇게 표시를 좀 해줘요. 노발대발 똑같이 쓰고요. 사자성어를 따라 쓰고 썼죠. 자, 한자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잘 안 보이시니까 어머님들은 사전 보세요. 성낼 노, 일으킬 발, 큰데, 일으킬 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속뜻은 성내기를 크게 함, 크게 성을 냄. 그럼 여기다가 자 표시 한번 해볼까요? 속뜻이 1개, 2개 있을 때 2번 속뜻을 따랐습니다. 라고 했죠? 자, 첫 번째는 1번을 썼고요. 자, 2바퀴 돌 때는 2번의 속뜻을 씁니다. 또 다음번에 또 한 바퀴 다 끝나면 그땐 또 한 번 1번의 속뜻을 또 쓸 거예요. 계속 읽어요. 읽으면서 야, 이 사자성어 여기 몇 급? 4급 나와 있어요. 뒤로 갈수록 어렵습니다. 자, 이 사자성어는 중등, 고등까지 어휘 공부할 때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미리 습득하자는 거죠. 난영난제 나중에는 당연히 알게 돼요. 근데 이것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2번의 속뜻 크게 성을 냄 쓰는 거죠. 똑같이. 글씨 또박또박 안 써도 돼요. 어느 날은 자기 마음에 내키면 예쁘게 쓰고 어느 날은 또 막 날아가고 그래요. 저희 딸도 그렇습니다. 자, 또 24일 보면 여기에 논공 행상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또 똑같이 번호는 59번이죠. 또 59 따라 쓰고 사자성어는 논공 행상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데요. 자, 한자를 읽어보면 논할논 공로공
행할행, 상줄상 이렇게 쓰고 2번 속뜻은 자, 뒷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죠? 공로에 따라 상을 줌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똑같이. 공로에 따라 상을 줌. 자, 다 썼어. 그럼 페이지가 넘어갔죠? 그럼 요거 인덱스 이 페이지에다 두면 안 되겠죠? 다음 페이지 이 자리에다가 똑같이 붙이세요. 그럼 아이들이 페이지를 막 찾지 않아도 돼요. 그냥 쫙쫙쫙 인덱스만 있는 곳으로 쫙쫙쫙 넘기면 금방 찾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너무 좋아해, 아이들이. 만화고사성어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인덱스 여기 만화고사성어 표시되어 있잖아요. 23일은 38번이네요. 한번 어머님들 펴보실게요. 네, 페이지 1677페이지 이제 38번째 만화고사성어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저희 예전부터 시작한 아이들은 지금 이 만화고사성어가 한 5회 독재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이 보니까 이 만화고사성어 순서도 10몇 번까지 외우더라고요.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이게 눈에 그냥 그림처럼 익힌 거예요. 그 뜻도 진짜 잘 알고 그 뜻의 이 이야기조차 다 알고 있어요. 애기들이 그래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읽는 부분이 바로 이쪽인데 약속을 실행하여 믿음을 한 다음에 뭐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읽습니다. 진나라의 상황이라는 유명한 정치인이 있었다. 내가 바로 상황이로소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법률을 만들었는데 백성들이 내 말을 믿어줄지가 걱정이군. 까닥까닥까닥.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읽고 재밌게 읽고 학습은 38번 고사성어의 뜻 음을 따랐습니다. 그럼 만화고사성어 일단 써봐야 되겠죠? 이목지신, 오와 유식해요. 이런 것도 알고요. 우리 애기들은 이미 이 뜻을 다 알고 있어요. 스토리도 알고 있어요. 그럼 뜻 음을 따랐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제가 바꿔놔야 되고요. 이건 이 전번이 뜻 음을 따라 쓰는 거고 지금 여기 속뜻이라고 나와 있죠. 네. 속뜻은 사전에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속뜻. 나무를 옮기는 간단한 것으로 백성들을 믿게 함. 요거를 따라 쓰는 거예요. 이목지신이 어떤 뜻이구나. 자, 여기 보면 또 옮길 이 나무목 어조사지 믿을신 이렇게 한자어 나와 있죠? 당연히 한자어 이 뜻 음은 꼭 읽습니다. 우리 고품격 고사성어도 그렇고요. 여기 만화고사성어도 그렇고요. 읽어야 되는 이 사자성어 같은 경우들은 다 읽습니다. 한자어. 그럼 속뜻을 한번 또 따라 써볼까요? 여기 이목지신 나무를 옮기는 똑같아요. 찍찍찍찍 믿게함. 자, 여기도요. 2번 5회 독재여서 지금 속뜻을 쓰는데 이전에는 이 한자 뜻 음을 적은 적도 있었고요. 여기 보면 뜻 음을 따랐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또 그전에는 여기 보면 실제 여기 예문처럼 남을 속이지 아니한 것을 밝힘. 그 다음 여기도 예문 이목지신의 이야기를 통하여 믿음을 얻는 일이 매우 소중함을 알 수 있다. 자, 요런 것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완독 50번 회차가 끝나면 제가 그때그때 좀 바꾸어서 이 부분 쓰는 것을 계속 변경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학습지 활용하는 법을 안내해 드렸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이 페이지를 읽는데 얘를 15분이 넘는다? 좋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를 읽으면 쓰는 것까지 해서 최대한 10분 내에 완성해 보자 라고 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 10분은 어려워요. 왜냐면 아까 고빈도 한자어 사전 찾는 방법을 아이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요거 찾을 때는 조금 걸리지만 숙달되면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사이, 15분 이상 넘지 않게끔 페이지는 평균 4페이지를 했을 때 15분을 넘게 하지 않는다. 요거는 처음부터 어머님들이 아이에게 인지시켜 주세요.
자, 사전을 너무 오래 하면 좋지 않습니다. 하시다가 또 어느 날은 또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우리 애기는요. 좀 대충대충 읽는 것 같아요. 그냥 쓱쓱쓱 읽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는 단어를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올리비아의 실제로 2학년 때, 그 다음에 4학년 때 읽은 색칠인데요. 이 노란색은 2학년 때 알았다고 하는 어휘들이죠. 근데 이 사전 읽기는요, 2회독 때 진짜 그 효과가 있어요. 1회독 때는 이렇게 아는 단어를 쓱쓱 찾아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은 그냥 좀 지나치는 것도 있어요. 왜? 완벽하게 알거든요. 눈에 딱 봐도 아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아는 거를 일일이 하나 다 뜯음을 이렇게 다 읽으면 힘들어요. 피곤하고. 아는데. 그러다가 언제쯤 얘들이 이걸 읽냐면, 가두다? 내가 얘를 아나? 아나? 모르나? 긴가민가 할 때 읽어보는 거죠. 가두다. 한 곳에 두어 나오지 못하게 하다. 죄인을 옥에 가두다. 아는 거네. 쓱 이제 아는 거네 하고 쓱 형광펜을 쳐요. 이럴 때 살짝 아는지 몰랐지 했던 것들 어휘들을 실제로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2회독을 하다 보면 2회독 때 가난뱅이를 색칠을 했네요. 저희 아이가. 아마 얘는 2학년 때 알았을 것 같은데 아마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고요. 여기도 간열이다, 가늘고 약하다, 가냘프다 비슷한 뜻. 이제 2회독 때 이런 거 안다고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2회독은요. 색칠 안 돼 있는 것만 위주로 읽다 보면 더 집중해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색칠 안 된 걸 찾아야 되니까. 이제 2회독이 끝나고 이제 저희 아이는 이제 6학년 때 다시 3회독을 할 겁니다. 3회독 할 때는 1년의 회독을 끝낼 건데요. 이미 읽은 어휘들이 많으니까 없는 것만 찾다 보니까 하루에 10페이지, 15장씩 할 수 있어요. 그럼 3회독 때 할 때 지금 모르는 거 여기 나와 있네요. 간해를 몰랐네요, 지금까지. 또 5학년이 되면 이걸 알겠죠. 어쨌든 4학년 초반에 이거를 몰랐다는 거고 가담 몰랐어요. 모르면 이때는 아이가 학년이 주는 힘을 믿어보세요. 6학년이에요. 더 할까? 나 더 할까 아는데. 당연히 알죠. 가담 할 때. 그 다음에 멜담. 이건 뭔 뜻이야 멜담. 무리의 가입해 일을 함께 해 나가다. 이를 거들어 도와줌, 즉 시위에 가담하다.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이제 세 번째 핑크색.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6학년이 되어서. 핑크색으로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 사전 이름이 속뜻풀이 초등 국어 사전이잖아요. 맞아요. 초등 6학년 때 이 어휘들을 다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가끔 아이가 몰라서 단어를 찾을 때 속뜻풀이 초등 초등 국어 사전을 펼쳐보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거는 다시 저는 이제 동화 국어 사전을 펴서 찾게 하는데 그만큼 이 모든 어휘들은 필수 어휘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느 하루에 특강으로 한 번의 방학으로 한 학년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이 국어 사전을 읽는 습관은 부모님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산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속도풀이 국어사전, 그 다음에 학습지 활용 안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